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17강은 두 집단의 비교 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의 비교 검정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T분포를 따르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의 비교 검정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의 추정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17강의 첫 번째 주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집단의 비교 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설 설계에 대한 기본 검토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모집단의 평균치 차이인데요. 그 얘기는 x바1 마이너스 x바2를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값은 이 x바1 마이너스 x바2가 될 텐데요. 이걸 풀면은 기대값은 가감승제가 그대로 일어나니까 이 x바는 그대로 뮤1이 되고요. 이 x바2도 그대로 뮤2가 되죠. 그래서 뮤1 마이너스 뮤2라는 형태의 평균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평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분석하는 그러한 검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x바1과 x바2의 분산도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처음 구해보는 거네요. 이 자체는 어쨌든 x바1과 x바2는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vx바1 플러스 vx바2가 됩니다. 그러면 코베리언스는 당연히 독립이니까 없겠죠. 이 상태에서 평균치의 분산이므로 이것은 n1분의 시그마1 제곱이 되고요. n2분의 시그마2 제곱이 되겠죠. 이와 같이 평균 차의 기대값과 분산을 가지고 두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비교 검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역시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를 둘 다 알고 있으면 G 검정을 하게 되고요. 표준 편차를 모르면 T 검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표본이 충분히 크다면 T분포를 정규 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n이 30 이상이라면 T분포 대신에 정규 분포를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차이에 대한 가설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 차이는 x바1 마이너스 x바2라 그랬죠. 그러면 이들의 기대값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르다. 그러면 대립가설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 아니다. 또는 뮤1, 뮤2는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무가설은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즉, 두 평균치 차이는 차이가 없다. 두 평균치의 차이는 차이가 있다. 또는 두 평균 차이는 어떤 특정 값이다. 만약에 얘가 3이라면 u1-u2의 차이는 3이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이나 수험서는 평균 차이의 검정에 가설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다반수죠. 예, 근데 이렇게 가설을 세우면 본리의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틀린 건 아닌데 만약에 이것이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3과 같다 또는 두 평균 차이는 3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설을 세우면 이런 가설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3과 다르다. 아무래도 좀 어색하죠. 그 이유는
이 자체가 모수란 뜻이거든요. 평균 차이는 없다. 결국은 평균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u1-u2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수가 사라지고 통계량끼리만 나타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쓰는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설이란 통계량의 기대값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량이 평균 차이니까 통계량의 기대값도 평균 차이로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더 크다, 즉 1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대립가설은 mu1-mu2 또는 mua-mu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3보다 더 크다 그러면 3보다 더 크다 이때는 얘가 델타 제로가 되는 거죠. 반면에 귀무가설은 mu1-mu2는 0보다 같거나 작다 또는 델타 제로보다 같거나 작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작다 그랬거든요. H1 u1-mu2는 델타 제로 즉 0보다 더 작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고요. H0 즉 귀무가설은 u1-u2는 0보다 작지 않다 라고 가설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역시 모집단위 검정과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집단위 검정에서는 u가 u0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u에 해당하는 것이 u1-u2이고 그 다음에 u0에 해당하는 것이 제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위험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험률은 뭐 묻지도 따지도 말고 5%아니면 1%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세 번째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지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집단의 시그마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의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통계량이 xbar-xbar2가 되므로 통계량에서 기대값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즉 통계량을 무시하면 표준 정규분포 즉 G값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xbar a-xbar b 또는 xbar 1 xbar 2의 기대값이 아까 가설에서 u1-mu2는 0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가 기대값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대값 2는 델타 제로인데 이게 0이니까 또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0인 경우가 거의 시험 문제는 99%고요. 간혹 가다가 이 값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값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존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평균수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는 두 집단이 서로 독립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독립으로 발생하는 두 집단 사이의 코베리언스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므로 두 개의 분산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x바 a-x바 b의 분산은 결국은 x바 a 플러스 x바 b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게 평균치의 분산이므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na분의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mb분의 시그마 b의 제곱이다. 즉 평균치이기 때문에 각각 n분의 1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강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강력을 구하는 것은 이미 표준정규분포대로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양측 검정의 대립가설은 당연히 u1-mu2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경우니까 알파가 양쪽으로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5%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마이너스 1.96이 될 거고요. 얘는 1.96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G0.975가 될 것이고요. 얘는 G0.025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다네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u1-u2가 0보다 작다. 얼마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1.645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대립가설이 u1-u2는 0보다 크다란 쪽이죠. 당연히 이 값은 1.645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기각력과 검정 통계량의 관계에 의해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H제로가 기각 또는 채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있으면 유의하다 이런 표현을 쓸게 될 것이고, 검정 통계량이 채택력에 있으면 유의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내리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기각력과 검정 통계량의 관계에 의해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H제로가 기각 또는 채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있으면 유의하다 이런 표현을 쓸게 될 것이고, 검정 통계량이 채택력에 있으면 당연히 유의하지 않다라고 판정을 내리게 되겠죠. 이번에는 시그마 미지의 두 집단의 비교 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을 T분포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그마는 미지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차이 검정을 시그마 기지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그마를 기지로 하려고 하면 모수를 안다는 얘기인데, 모수를 안다는 얘기는 사실 모표준 편차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모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결국은 평균치의 확률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을 선택하지 표준 편차가 큰 쪽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검정하는 경우는 대개가 다 시그마 미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그마 미지인 경우를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두 개의 분산이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V x바1 마이너스 x바2가 물론 얘들은 서로 독립입니다. 근데 시그마는 몰라요. 그러면 이걸 풀면은 일단 이까지는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각각 표준 편차를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S1 제곱 나누기 N1 플러스 N2분의 S2 제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값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보고 푼 거죠. 왜냐하면 분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산을 다르게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산이 다르다는 얘기는 분산의 우열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분산의 우열이 드러나면 우리가 그 평균치 검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의 우열이 있다면 당연히 분산을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윗변이 짧으면 높이가 높을 것이고 윗변이 길면 높이가 낮을 건데, 여기서 당연히 1번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2번을 선택하면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거죠. 이건 당연히 1번을 선택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분산이 다르다면 이 검정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이런 검정을 하는 경우는 뭐냐? 분산의 우열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예요. 즉 분산이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분산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데 따로 값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여기에 평균값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L1분의 V바 플러스 N2분의 V바를 쓰게 됩니다. 그럼 V바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평균분산이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식으로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분산이냐 이분산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이러한 형태의 검정은 뒤에 나오겠지만 F 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차의 비교에 대한 첫 번째는 당연히 이것도 가설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가설은 정규분포의 경우와 T분포는 이미 똑같다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다 그러면 H1은 U1-U2는 0이 아니다 또는 델타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H0는 U-U2는 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A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H1 UA-UB는 0보다 크다 또는 델타 제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H0는 U1-U2는 뭐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더 작다는 당연히 대립가설이 UA-UB가 0보다 작다 또는 델타 제로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당연히 기무가설은 UA-UB가 0보다 작지 않다 또는 델타 제로보다 작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은 만국 공통으로 위험률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 하나마나 5% 또는 1%가 됩니다. 세 번째는 T분포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였죠.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대개가 이 평균치 차이 검정에는 등분산의 관점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분산의 관점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는 평균 분산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평균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을 간단히 보면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죠. 평균 분산은 A의 제곱합 더하기 B의 제곱합 나누기 A의 자유도 더하기 B의 자유도입니다. 이러니까 이거를 좀 더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NA-1 VA 플러스 NB-1 VB 여기는 NA 플러스 NB-2 시험장에서는 이 평균 분산 정확하게 얘기하면 S제곱 폴드인데요. 이거를 구하라는 공식 문제가 심심찮게 시험에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계산값으로 줄 때도 있고 공식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보통 제곱합끼리 더한 것을 자유도로 나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출문제집을 보고 확실히 유사 문제들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밑에 합산되어 있는 개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배운 자유도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유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자유도와 B의 자유도의 합산된 자유도가 차의 분포의 자유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뒤에 기각열 계산할 때 자유도는 이 값이 적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균치 차에 대한 T 통계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치 차에 대한 T 통계량 역시 평균치 차이를 무시하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옮겨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바 A 마이너스 X바 B 즉 통계량을 기대값 H0 UA-UB는 0 기대값이 0 그러므로 있으나 마나한 게 되죠. 돼지꼬리 땡냐 날아가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치 차에 대한 분산 이것은 당연히 얘들 둘이는 서로 독립이고 그러므로 코베리언스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Vx바 A 플러스 Vx바 B인데 여기서 얘는 NA분의 SA 제곱 이렇게 구하게 되고 원래는 얘는 MB분의 SB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지금 같다는 가정하에서 하기 때문에 V바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게 되면 이런 공식이 되죠. V바 나누기 NA V바 나누기 MB다.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T분포의 기강력입니다. 기강력은 A와 B의 자유도의 합. 이것은 결국은 NA 플러스 NB-2로 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자유도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 자유도의 명칭은 합성 자유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합성 자유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자유도를 써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대립가설에 따라서 기강력이 설정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자유도만 바뀌지 나머지는 기존의 T분포하고 전혀 관계없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즉 대립가설이 mu1-mu2가 다르다 이고, 그리고 알파를 0.0으로 했다면 하한 쪽은 t 0.025 u1 플러스 u2로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t 0.975 u1 플러스 u2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의 경우인데 작은 쪽이죠. 즉 h1이 u1-mu2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세워진 경우라는 얘기인데 이 값은 어떻게 되느냐, t 0.05 u1 플러스 u2가 되죠. 그러니까 수표에서는 마이너스 t 0.95 u1 플러스 u2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큰 경우죠. 예, 이 경우가 되면 더 크다이니까 이 경우는 t 0.95에 u1 플러스 u2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 검정 통계량과 기강력을 비교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H로 기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채택력이 나타나면 H로 채택이 되겠죠.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종일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마가 서로 다른 경우, 즉 이른바 시쳇말로 이분산인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분산의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정규분포와 검정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즉 모표준편차 대신에 표본표준편차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T분포를 검정하는 데 있어서 평균시차에 대한 통계량을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x 바이 마이너스 x 바 b가 되고, 어쨌든 기대값은 h0가 뮤a 마이너스 뮤b는 0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0 또는 델타 제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v x 바 a 마이너스 x 바 b가 되는데, 어차피 이놈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일단 이분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분산 같으면 정규분포 계산하듯이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평균치의 분산이니까 NA분의 VA, 이거는 MB분의 VB,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계산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더 쉽죠. 실제로 2차 시험을 채점하다 보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 등분사의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 거버립니다. 틀린 게 되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2차 시험 문제는 다 이분산이 아니라 등분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평균분산이 들어간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까지 오게 되면 한숨 쉬는 일이 하나 나옵니다. 이 자유도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자유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밑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법이 있는데 이게 세트웨이트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트웨이트의 간략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계산하는 방법은 이걸 통째로 제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구성하고 있는 플러스 중심으로 이 요소별로 다시 제곱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자유도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다시 한번 써볼까요? 설명한 대로 하면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의 통짜발이 제곱 NA분의 VA 플러스 MB분의 VB의 제곱, 통짜발을 제곱하고 각각 제곱 NA분의 VA의 제곱 플러스 MB분의 VB의 제곱인데, 얘들을 각각 얘들의 자유도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 문제는 간혹가다 통계학에서 이 세트웨이트 공식을 묻는 문제가 있고 실험계획법에서 이 공식을 묻는 문제가 있는데 합쳐가지고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똥말똥합니다. 만약에 이분산의 경우에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복잡하게 구한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좀 복잡한 문제 찍으면 맞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두 집단의 모평균 차이의 추정에 관한 사항을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H로가 기각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논스톱으로 실내 구간을 구해야 되죠. 차의 실내 구간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차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경우도 똑같아요. 무조건 공식인데요, 사실은. 통계량 마이너스 실내 계수. 물론 이 실내 계수에는 부호가 포함되어 있죠. 실내 계수의 역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내 계수의 역 곱하기 시그마 통계량. 이게 그냥 실내 구간의 공식이에요. 실내 구간이 됐던, 실내 한계가 됐던, 전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통계량이 x바1 마이너스 x바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량에다가 대립가설이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기각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t0.975 U1 플러스 U2 이게 이제 실내계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실내계수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뒤집으나 이렇게 뒤집으나 똑같은 거니까 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x바1 마이너스 x바2의 표준 편차가 붙게 된다. 즉 시그마 x바1 마이너스 x바2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배운 대로 n1분의 v바 플러스 n2분의 v바의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요 값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라고 그랬죠. 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u1-u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실내계수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플러스니까 이때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u1-u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R값이 음수가 되죠. R값이 음수가 되면 당연히 실내계수는 플러스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도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한계의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는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N1이 10개고 N2가 8개라고 해보죠. 그러면 U1은 9개고 U2는 7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V바는 어떻게 되나요? V바는 제곱합 1 플러스 제곱합 2를 자유도 1 플러스 자유도 2로 나눈 꼴이 되니까 결국은 이 자체는 다시 자유도 1 V1, 자유도 2 V2가 되죠. 온통 자유도네요. 만약에 자유도 U1, U2가 같다면 결국 이거는 2U가 되고요. 여기는 U로 묶으면 V1 플러스 V2가 됩니다. 그럼 U하고 U가 약분이 되죠? 그럼 결국 뭐가 남습니까? 2분의 V1 플러스 V2. 이게 평균인 건 다 알죠? 이것은 N이 같을 때, 즉 자유도가 같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현재 왜 그러겠어요? 자유도가 다르면 당연히 가중평균 계산해야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16분의 9V1 플러스 7V2다. 즉 이것이 이제 V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V바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실내 한계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우선 평균 차이니까 당연히 x바1 마이너스 x바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다르다네요. 다르다니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t0.975의 자유도가 얼마인가요? 9 더하기 7이니까 당연히 16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등분산이므로 당연히 V바를 N1으로 나누고 V바를 N2로 나누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대립가설이 0보다 크다네요.
0보다 크다면 당연히 기강력은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오니까 실내 하한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평균치 차이는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t 0.95의 자유도는 역시 16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역시 등분산이므로 분산이 같아서 N1Vbar 플러스 N2Vbar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작다네요. 대립가설이. 작다면 기강력이 음수가 나오게 되고, 기강력이 음수라면 실내 한계는 무조건 양수로 바뀌니까 실내 상한이 나오게 됩니다. 즉 xbar1 마이너스 xbar2 플러스 t 0.95가 되겠죠. 그리고 자유도가 두 개 합하면 16이 되고요. 여기는 한번 바꿔볼까요? V바로 묶어서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 됩니다. 이건 똑같은 V바니까 이렇게 사실 묶어도 되죠. 네, 그래서 묶어서 공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걸 밖으로 빼서 표준 편차 S 폴드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하튼 공식을 물어볼 때는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에서 확인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